introduction.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갑근 여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2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짬이를 할 우리법 연구회가 서울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 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 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무컨물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청구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어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온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기록에서 찾으신 영장 실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형사소송 변호인이 형사소송 기록을 소송 이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물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 혹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요? 기각 사유는 전체를 종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장을 찾고 있어서 추가 물건이 다시 발견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공수처 청구 영장은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공수처 청구 영장입니다. YTN 해물드리자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몇 개가 기각된 거예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다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그 기각된 몇 건의 영장, 사실 청구일서 기각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 확인된 것은 12월 6일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고 두 번째는 12월 8일자 압수수색영장이고 세 번째는 12월 20일자 체포영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기각이 되었다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4건의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공수처를 구속하라! 자,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통하여 해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을 했다는 얘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지방법원에. 그랬더니 지방법원이 기각이란 말은 뭐냐, 이거는 체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4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바로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숨기고 다시 서부지법에다가 네네. 거기는 전부 다 그 무슨 뭐야 우리법 연구에 거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재청구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범죄요 범죄 아니요? 예, 이 명백한 범죄가 되는 것이 네. 우리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다음에 네.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네. 지난번 어느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하. 그 법원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네. 그런 내용을 거다가 형사소송법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에다가 그게 전혀 거기다 기록이 안 돼 있었죠.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네. 마치 처음 한 것인 양 그런 제스처를 치면서 오동훈이가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왜 공수처가 그걸 속이고 서부지법에다가 또 왜 재청구를 하는 거, 이것은 범죄 행위 아니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네. 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부지법에다가 재청구를 한 숨기고 네. 서울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된 거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한 네. 것에 대하여 네. 그걸 숨기면서 왜 서부지법에다가 공수처가 왜 또 재청구를 왜 했을까요? 그건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반란 수배인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하. 어떻든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해야 될 터인데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4차례나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많이 우연하게 있는 서부지방법원은 당시에 법원장 정계선도 우리법 연구회고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영도 대표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네. 오동훈도 우리법 연구회인데 네. 어제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이런 걸 얘기했더만요. 오동훈이는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우리법 연구회는 명확히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법 연구회 해산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그게 그거지.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지. 근데 공수처에서는 마치 국민들에게 오동훈이가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오동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부지방법원에 해가지고 네.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았는데 네.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이순영이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군사보호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 배제한다라는 말을 영장에 첨부하기까지 하면서 불법 영장을 발부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자, 서울 저 서부지법 판사들 완전히 구속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인 것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셨을 때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현직 판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만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우리 법 연구위원지 무슨 개지랄인지 네. 빨리 그거 해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끝났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건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80년도에 김일성이가 이게 상층 유조에 자기네 그 주사파 세력을 심을 필요가 있다. 잘 아시는 김일성 장학금 위반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 인간들을 사법시험을 붙게 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상당히 막강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역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법관 3,000명 중에 걔들이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10%밖에 안 된 놈들이 대한민국의 재판을 주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의미 없어요. 우리 법 연구회 무슨 뭐 국제법 연구회 거기에 걸리면 무조건 그것은 실형이 돼버리고 일반 다른 판사한테 걸리면 무죄가 돼버리고 이따위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덕동에 저 서부지법에 가서 사실은 난 몸도 안 좋고 그 다음날 미국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7시에 우리는 연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결국은 판결문은 새벽 3시에 일어났죠. 네네.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체포돼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75명. 예, 예. 75명 빨리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사기 재판을 통하여 얼마나 걔들이 분했으면 말이야. 물론 걔들 단체는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단체요. 우리는 8시에 해상을 다 했단 말이야. 왜? 그 다음날 우리는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유튜브 촬영하러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다 구속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요. 젊은 청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네. 벽을 무너뜨린 것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젊은 청년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벽을 무너뜨리고 운동을 했겠는가. 그렇죠. 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국민 저항권은 4.19 때 한 번 적용이 됐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일으켰어요. 5.16은 군인들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경영하는 거 보니까 군인들이요, 공수부대 별 3개짜리가 눈물 찔찔 짜는 거 봤죠? 믿을 수도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30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4.19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애국운동이 괜히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전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헌법 전문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랬어요. 4.19 정신을 계승하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 여기 보이죠? 그러면 오늘같이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이렇게 혼돈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19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헌법 전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자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제 2항을 보면은 뭐라고 쓰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국민이 누구요? 우리입니다. 그렇지, 강화문이야. 강화문.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 그리고 나는 우파야,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 강화문 광장에 이번에 아예 내킨 겸에 윤석열을 지지율이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고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에 앉아서 나는 윤석열 지지해, 윤석열 깜빵에 있는 거 나는 억울하게 생각해,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3월 1일 날 3천만 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19가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헌법의 체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저항권 행사를 하게 되면 네. 헌법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불의의 항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국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장 차관 전체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100% 바뀝니다, 목사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하나님이에요.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의 하나님이 뭐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흉을 하나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고 성격도 좋고 화끈하고 술도 잘 먹고 너무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이 적어.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하고 칭찬만 하면 그 사람 다 장관에 임명해버리고,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아군과 적군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번에 배신자들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장 차관들요, 뭐 지금 공무원들 10% 이상 전체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경찰관들요,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들어갔던 경찰들 있죠, 이놈들 다 전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경찰에 대해서 제1임무는 뭐냐? 경찰도 제1임무는 뭐냐? 대통령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거기 한남동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도 헌법도 모르고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말이야, 이게 경찰관들이 되고 말이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 최소한 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사 정도는 공부를 하고 경찰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차관이 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걸 완전히 덮어놔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짝이 났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들은 우리 CPEC에서 연설한 거, 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다 들으셨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미국이 한국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님, 예, 결국은 해답은 하나밖에 없거든. 네. 국민 저항권. 그렇습니다. 국민 저항권 하면요,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잖아요. 헌법의 근간을 다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이죠. 예.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지면 첫째, 공수처 제가 해산시킬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그건 해산시켜야죠,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장난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것들 좌파 애들 걔들요 자를 수 있어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는 없애기가 좀 그렇지만 그 불이한 재판관들을 끌어내려야 아니 나한테 좀 더 배워야 돼. 국민 저항권이 되면 땅에 하나님이요 다 날릴 수 있는 거야. 다 날릴 수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 다 날리기를 원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아유 우리 저 헌법학장님은 간이 약해가지고 지금 깜빵 안 가려고 지금 조심조심 있게 말을 해야 돼. 이거는요 4.19 때 집행 딱 되니까요 전체가 다 바뀌는 거야. 전체가 다 바뀌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제일 기뻐하는 거,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거 내가 말해줄게요. 뭐냐? 자, 첫째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300명 완전히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건 대답해보세요.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면 국회 해산할 수 있어 없어요? 해산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스스로 또 이렇게 요령 있게 대답해요. 그 새끼는요 절대 스스로 해산 안 해요. 저놈들은 깜빵 가기 전에는요 해산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땅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3월 1일 날 완성하시래요? 3천만 명 나와야 돼. 3천만 명. 뭐 윤석열 지지한다 집에서 해봤자 소용없어. 나오면 우리는 국가를 새로 건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곳을 수리해서 쓸 수가 없어. 이번에 계엄령을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이 대통령일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대통령일지라도 나도 윤석열처럼 할 수밖에 없다. 두 손 들고 만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전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가 광화문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었어요. 60%가 60% 넘은 거에 대한 대표자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날 무조건 여러분 할 것 없어. 3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니 목사님 언제는 1,000만 명이라고 그러더니 왜 또 3천만이야? 이왕 넉넉하게 이겨버리자. 이게 넉넉하게. 그래서 제2의 건국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일은 한번 해보고 한날을 가야지. 맨날 말이야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다 나이가 많아 죽으면 돼요? 안 돼? 정말로 우리는 미국을 능가하는 G2 국가를 한번 가보자 이거야. 이게 3.1절이야. 3.1절. 미국은 벌써 이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답만 하면 돼요. 언제? 3.1절 날. 3.1절 날 몇 명 모여야 돼요? 몇 명? 아까 미국의 연설 들으셨죠? 미국은 한국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 아까 연설문에 다 나왔잖아. 이재명이가 누구고, 이재명 이놈은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지금 선관위를 압박해서 그 전에 빨리 해가지고 지가 선거한다고 아까 그 내용 다 나왔잖아. 이야, 나 감동 먹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알고 있어.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아까가 대북 송금했다는 거 그 연설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놈은요 미국도 못 가요. 대북 송금하는 사람들은요 미국도 못 가고, 지금 왜 비서실장 했던 그 누구의 임종석 왜 미국 못 간지 알아요?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사람들은 비자를 안 준다니까. 아예 장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안 줘요. 할아버지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북한 한번 갈래? 통일되거든요. 통일되거든. 이해되시죠? 자, 자유 발언해 주세요. 자유 발언.